되게 앞 순서의 설명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수자국어에서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저희 중등부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예비 중2, 예비 중3, 대부분은 보니까 이 재원생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대기자분들 계시는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머님들이 혹시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들을 좀 좋아하셨나요? 네, 신기하게 학생들하고 비슷하네요. 다들 답을 안 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 확실했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을 5분 정도 일찍 끝내준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머님도 약간 잘 들으셨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피곤하시고. 그래서 저도 막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어머니 기대하신 시간보다 5분 정도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자에서 한 12년 정도 원장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등부를 맡은 거는 올해 2022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10년 정도는 여기서 주로 고등부 수업, 근처에 광남, 동대구고, 광양 이런 학교들, 선화예고 이런 학교들 내신 대비 담당했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중등부를 맡게 된 이유는 중등부 사실은 이 근처에서 수자국어 하면 고등부를 먼저 떠올리시고 중등부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사실. 올해도 크게 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좀 더 학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강화를 시켜볼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1년을 지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첫 수업 때, 올해 첫 수업 때 재원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고등학교에서 내가 왔다.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아니 얘들이 도대체 중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길래 아직도 이런 말도 모르고 이런 문장도 이해 못하고 왜 매 시험마다 똑같은 거 질문하고 그럴까? 얘들 좀 고등학교 시대 잡기 어려우면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을 돌아가서 내가 좀 잡아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시겠지만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걸 잘 길러서 멀리 보지 않습니다. 가깝게 아이들이 당장에 공부하는데 공부의 힘을 좀 강하게 해보자. 즉 결과도 얻고 자신감도 갖추도록 해보자.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사실 수자 굳이 붙었습니다. 더 중등부라고. 이게 뭐냐? 다 앞쪽에 좀 더 해보겠다. 아이들이, 저희 재원생들이 더 남들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또 그거를 마찬가지죠. 저희 입장에서도 확인하고 부모님들과도 공유하겠다. 물론 2022년도에 재원생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좀 공유가 사실은 좀 덜 된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도에는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거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크게 중2, 중3은 두 가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하는 학교 구분 없이 수능 국어 수업 혹은 독서 수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파트는 이제 학교별 내신 대비 수업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예비 중2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할 수업은요. 일단 각 시대별 주요 현대소설 단편들을 바탕으로 한 2주에 한 작품씩을 좀 깊이 있게 읽습니다. 처음에는 논수령 수업,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사고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수능형 수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역량을 기르는 것도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기록하는 걸 넘어서 이걸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그럼 너희는 너희가 읽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게 이 현대소설 파트의 저희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과정에서는 현대시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수업할 계획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중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내신에서 분명히 현대시 작품의 시험법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시를 의외로 어렵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해석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좀 어려워하거나 본인 주관과 다른 해석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시인이 되거나 훌륭한 뭐 감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 필요한 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개념이라든가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시의 특징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의 근간이죠. 사실 우리 아까도 설명 드렸겠지만 비문학 지문, 글을 읽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걸 목표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분명히 문제도 풀겠습니다만 다양한 주제, 뭐 인문, 철학, 그리고 기술, 뭐 예술, 뭐 사회, 경제, 과학 이런 다양한 고의 수준의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아이들이 이 글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글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업과 과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3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비 중3 고1이라고 생각하시고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방에 어느 학교든 간에 중2 때 시험 보신 경험과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3 때 똑같이 잘 봤겠지? 아닙니다. 중3 때 갑자기 난이도가 어느 학교도 확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양진중학교, 강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지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장에 이 중학교 내신 가지고 아까 들으셨던 고등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안에서 경험을 제대로 해 놓아야 고1 때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이 특히나 고전문학, 고등학교 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미리 정확하게 정리하자. 고전소설, 어휘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물을 보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떤 주제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준비하면 충분히 제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문문학, 현대시 포함해서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을지 스스로 해석하고 주제별로 확인하고 나아가서 낯선 작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중2와 비슷한데요. 다양한 주제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예비 중3 친구들은 지난 과정까지 중2 과정까지 고1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고1 넘어서 이제 고2, 고3 수준까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읽고 이해해보자. 그런 훈련들을 1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이해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앞에도 보셨겠지만 그냥 애들이 읽고 답을 맞췄다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약하는 거. 요약하는 거.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학생들이 단락별로 혹은 내용별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핵심인지 찾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요약해 오도록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이 제대로 요약됐는지 저희가 모범다운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좀 부족하면 더 채우고 가게 하고 뭘 보완하게 하는지 과제 검사 과정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아까 특히나 어려운 주제가 경제지문, 과학지문, 인문, 철학지문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이것들은 사실은 제한된 시간에 배경 지식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풀면 더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관련된 배경 지식,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 관련된 글들 같이 과제 교재나 수업 교재 포함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야 이거 읽어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읽는 지문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꼭 기억하자. 같이 과제,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식 쌓아가는 거 중2, 중3 공통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일 복습과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고사에 풀리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직 중학교 수준 아이들, 중학생들은 낯선 작품 보는 게 많이 어려우니까요. 일단 수업 때 나간 작품과 유사한 주제이거나 아니면 문학 같은 경우에 같은 작품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수업과 연계된 복습 과제 나가게 될 거고요.
복습과제 당연히 풀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과 과제에 가장 신경 쓰는 건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지문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나아가서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했는지 과정을 돌아보고 요걸 통해서 같이 보완할 수 있게끔 과제나 혹은 별도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 부분 더 꼼꼼히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사실 좀 공유 아까도 말씀드린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일단은 테스트의 목적은 뭐 동일하겠죠. 항상 어느 과목이든 학생들의 성취도 확인하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동기 유발, 학습 동기 유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휘 테스트 매주 학생들 왔을 때 진행할 겁니다. 저희 자체 교재 학습 도구라고요. 과목에 상관없이 그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습 도구 자료로 이제 주차별로 시험 보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일단 좀 흥미 유발 차원에서 매주 일정 기준을 넘어선 친구들이 어떤 단계별로 레벨을 높여갈 수 있게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어휘 마스터를 뽑는 그런 것까지 가게 유도하는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간단하게 상품도 있고요. 애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성취도 평가, 작년에 약간 불규칙적이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과정마다 방학 과정에는 최소 2회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회는 수업 대면 마지막에 보게 될 거고요. 나머지 1회는 수업이 아닌 평일 시간에 한번 시간 잡아서 클리닉 중간 점검 차원에서 테스트 보고 이 1회와 2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1회에서 확인한 약점을 2회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는 성적표 형태로 부모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학생 수준에,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고1에서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검증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실시됐었는데요. 저희가 방학 때 학생들, 특히 중2 학생들은 이제 독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수자백 일자 이게 한 10% 정도는 흥미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평소에도 글을 쓰긴 합니다. 저희가 짤막한 글이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글쓰기 전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자. 딱 그날 화제를 3개 정도 줍니다. 그 중에 선택하게 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계획하고 개요 쓰고 본문까지 정해진 분량의 본문까지 쓰는 거죠. 저희는 참 이거 처음 하기 전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좀 잘 적극적으로 할까. 근데 의외로 현재 중3이죠. 이제 예비 중3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시간 더 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그리고 평균적인 글의 어떤 퀄리티도 저희 의도보다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한된 조건 안에 자기가 결과물을 내려냈어요. 실제 나중에 학생들이 논술을 어느 대학에 갈 때 보게 되거나 이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저희가 연 2회.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의 어떤 동기유발 이런 걸 차원에서 포상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수능 과정, 내신과 무관한 수능 과정, 내신과 무관하진 않죠. 내신과 관련 있지만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수능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이 매주 오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간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아닌 이제 말 그대로 특강입니다. 방학 과정에서 어느 학교를 가든 당연히 중2 내신, 중3 내신에 포함되는 문법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정리하는 수업이다. 중2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표준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그 중에서 특히 표준발음법에 대한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중3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이게 어느 학교도 나오거든요. 이게 중간에 나올지 기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미리 한번 정리하는 수업,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좀 덧붙이면 사실 중3 아이들의 목표는 또 뭐냐, 결국 수자에서 1년 중3 과정 지나면 최소한 문법과 고전 문학은 지금보다 자신 있게 고등학교로 가자.
제가 고등부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고2 애들 중인데 여전히 문법 모르고 여전히 고전시가 어려워하는 친구들, 고전서들 못 읽는 친구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이 두 개 영역은요,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시간을 쓰면 해결됩니다, 사실. 비문학은 사실 그게 다를 수 있어요. 비문학 지문은 오랫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해 놓으면 그걸로 쭉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중3 때 뭐 100% 장담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재원생들이 좀 자신감 갖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이제 우리 중2, 중3 학생들 내신 시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정정할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받으신 이 상황관식 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담당했던 학교들 내신 대비 경향이 나와 있는데요. 강남 중2 기말고사 미시행은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선생님, 어머님들. 이거 뭐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이번 주에 봤죠? 맞습니다. 이건 잘못 들어간 거고 저희가 이제 시험을 이번 주에 봤기 때문에 건대부 중이나 강남 중이가 아직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시험 봤습니다, 학생들이. 네, 그렇게 혹시 혼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내신 대비 과정 핵심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원래 이 3층이 고등부 교무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 보니 여기 오픈된 공간이 교무실이에요. 근데 되게 오늘 좀 썰렁해 보이잖아요. 왠지 아세요? 대답 안 하실 거죠? 그죠? 이게 이번 주가 고등부가 주변 학교 대부분이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기는 좀 시험 끝난 선생님들 쉬시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 왜 말씀드렸냐? 꼭 쉬어야 되거든요. 왜냐?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저도 고등부 했지만 내신 대비 때 제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오늘 N번째 보는 기말고사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정말 개인이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얗게 불태워요, 진짜. 진짜. 못 믿으시는가 본데 불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셔야 되거든요. 그 얘기 왜 말씀드렸냐? 중등부 내신 대비 시스템도 결국 고등부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앞서 들었겠지만 여러분, 어머님들이 뭐 나중에 우리 학생들 어느 학교를 보낼지 이제 고민 좀 하시겠지만 중학교 내신은 웬만한 경우에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죠? 사실 아이들이 그걸로 사실 목적을 갖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아이들도 얘기해 주겠지만 중학교 중2, 중3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되는구나. 작은 성공 경험들을 계속 누적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부 때는 중학교 때 거의 노베이스로 와서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은 쉽지만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잘했기 때문에 계속 잘하거든요. 그죠?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의 주의사항이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시험 준비하자. 자, 당연한 얘기지만 왜 말씀드렸냐? 중학교 때 A 받는 거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한 반에 많으면 뭐 더 많은,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3분의 1 이상의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등부는 평가 어떻게 되죠? 고1까지는 바뀌어도 상대평가잖아요. 4%. 제가 올해는 광양고등학교를 담당했었거든요. 내신 대비를요. 광양고 또 정원이 적습니다. 1학년이 한 140명대예요. 전교의 1등급이 4명입니다. 광양고 140명 중에 중학교 때 A 받은 친구가 못해도 100명은 안 되겠지만 한 절반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등 받는 애들 결국 4명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내신 대비 국어 공부 몇 주만 하면 되지. 몇 주도 아니죠. 일주일만 하면 되지. 이런 애들 계속 거기에 젖어들면 굉장히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 대비 저희 최소한 3번 정도 클리닉 하거든요. 이때부터 너희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말뿐이긴 하지만 항상 수업 전에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시간이 아니라 양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생들과 더 공유해서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고요. 뭐 1번 항목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험 대비하는데. 두 번째로 넘겨드리면 문제집 평가 문제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문제집에 사소한 약간 다른 점, 장점이 있다면 아이들 아까 계획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너네가 계획 세워서 해봐 되게 어렵잖아요. 계획을 세워줍니다. 분량을 이렇게 정확히 나눠줍니다. 월요일부터. 그래서 애들은 그냥 요일별로 푼다라는 정도의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3, 4주 정도 되는 분량을 저희가 범위나 진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서 풀게 한다. 문제도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넣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양질의 문제. 물론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그 문제들을 모아서 같은 출판사나 같은 학교의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 하면 아이들이 공부, 고등공부도 그렇고요. 클리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클리닉 시가 저희도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강의 수업으로 사실은 다 모든 아이들이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수업이 계속 잇따라 있다 보니까 좀 확인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클리닉입니다. 아이들이 평일에 한 번 더 나와가지고요.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집에서 풀어가 아니라 여기서 풉니다. 여기서 풀어 그냥.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빈칸을 뚫든 아니면 기출문제 풀든 해가지고 그것도 풀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술 테스트까지 봐서 이 모든 과정이 담당 선생님과 1대1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평균적으로 1시간이거든요. 더 빨리 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1시간 넘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학교 기출 최소 2개년인데 왜 최소 2개년이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 시행이 되게 좀 들쭉날쭉했어요. 그리고 시험법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가까운 거 안에서 이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큼 기출 문제를 풀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풀고 채점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개별 확인을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특히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해가지고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대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한테 보낸 후기. 물론 자발적으로 후기 보내진 않습니다. 참 자발적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성적 잘 나왔거나 오른 친구들한테 이제 후기 보내고 이거 다 하면 문상 3만원 준다. 3만원 크잖아요, 애들한테, 그죠? 그래서 다 받은 거고요. 3만원짜리입니다, 다 3만원짜리. 보시면, 그쵸. 이렇게 클리닉이 도움 많이 됐다는 말, 거의 이거 안 빠지는 것 같고요. 발음에 대한 심화 문제 문법인데 퀴즈로 개념을 빠뜨려 넘어갈 수 있었다. 문제풀이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이 친구도 100점 받은 친구인데, 구두 테스트, 직전 보충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형, 빈칸 채우기, 반복적인 학습, 그쵸. 밑줄을 긋고 싶네요. 10점 더 주시고, 그지?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또 클릭도 나왔죠? 암기 빈칸 뚫기, 네,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 활기찬 수업 분위기, 친절 선생님. 강요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 네, 일부러 멘트 저쪽에 정해준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엔 이제 그냥 흥미 유발 차원에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추첨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아무도 못 보셨죠? 제가 했거든요, 라이브를. 네. 이게 라이브 하면 뜨잖아요. 보는 사람들 숫자가 10명 미만이더라고요. 네. 애들도 다, 재원생이 고등부 포함해서 한 300~400명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올해도 기본적으로 성적 잘 받으면 문상 이벤트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마스터 이벤트 진행될 거고요. 그때 또 새로운 이벤트, 이건 학습 동기 유발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표 말씀드리면, 원래 현재 재원생 예비 중 2학생들이 토요일 수업이었는데, 요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시간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요일로 좀 바꿨습니다, 요일을.
그리고 현재 예비 중3 학생들 중 이때 수업이 일요일 오전이었는데 여기다가 너무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서 토요일 수업도 하나 더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생들도 별도 선택 가능하시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대부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걱정이네요. 크리스마스인데. 네. 저도 놀고 싶거든요. 네. 네, 아무튼 공부해야죠. 그죠?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미룰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주는 또 새해라서요. 자, 요 시간 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애매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개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제 다짐 같은 건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저랑 연결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수다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국어를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국어를 잘 하게 돼서 대부분의 재원생들이 국어가 성장하기를 이렇게 나름 라임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이렇게 제 다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어떤 목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담당한 우리 수자 더 중등부 어떻게 수업하는지 설명 마치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아서 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